자, 안녕하세요. 시박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학년도 2배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자, 오늘은요, 제 세 번째 시간 함축적 의미 파악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함축적 의미 파악의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요, 자, 제일 첫 번째 제가 이런 말을 집어넣어 놨어요. 자, 대입 파악 유형의 하나이다 라는 얘기겠죠. 주제 제목 요지 문제와 더불어서 대입파악 유형, 실제 시험에는 여러분 몇 번의 출제가 되죠? 21번에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대입파악 유형이 하나니까 대입파악처럼 푸시란 얘기예요. 이 대입파악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독해 스킬이 이거죠. 모든 문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읽자. 자, 모든 문장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콱 새겨 놓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지문 읽어가면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요. 대입파악 유형이니까 주제 제목 요지 문제처럼 읽고 풀이하자. 자, 그래서 밑줄친 표현의 의미가 문제 안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어떤 의미가 뭐 밑줄이 거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걸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 의미를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로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당연히 뭐다? 지문의 주제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밑줄 부분도 뭘 반영하고 있다? 지문의 주제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번과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1번과 좀 결부지어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문장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문 전체가 뭐냐?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교재에는 뭐 주제문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주제문을 찾는 건요. 쉽지 않고 실전에선 불가능해요. 사실상은요. 선생님 전 잘 찾아지던데요. 잘 찾아지는 학생들은 잘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잘 찾기 어려운 걸 억지로 찾으려고 한다? 이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왜냐? 그걸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 왜냐? 이 지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 즉,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만 집중하여 있는가. 무엇에 관한 글. 이게 사실상 무엇에 관한 글이라는 얘기가 이게 그냥 주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뭐에 대해 쓰인 글이지? 무슨 내용, 무엇에 관한,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 이게 무엇에 관한 글이야? 이것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주제라고 하는 거창한 용어까지 또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문제풀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되죠. 자, 선택지의 판단은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소거한다. 이게 되면은 정답률이 무조건 100%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정답률이 100%가 무조건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오늘 차차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는 이 함축적 의미 파악도 보다 이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소거하시면 정답률 100%가 반드시 보장되는 유형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예제를 봐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오늘 보실 예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게이트웨이 부분에, 자, 지난 연도 이제 수능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난주 수능 21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요것들을 점검해가면서 좀 읽어봅시다. 자, 문제 이렇게 되겠죠. 밑줄친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요거 해석해보세요. oneself, 자신을 make public 한다는 얘기는 공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to oneself니까 또 자신이잖아. 나 자신을 공개한다. 뭔 소리야? 이 의미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문을 뭐 한번 읽어봤다가 가정하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일단 첫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앞에 콤마 있죠. 요건 분사 구문이 되겠죠.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읽어는 봅시다. 뭐 18세기, 19세기가 다가오면서 라는 얘기 되겠죠. 이 일기라고 하는 것, 퍼스널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중심 요소가 됐대요.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뭐 현대 주체성의 뭐 구축의 중요한 중심체가 됐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퍼스널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냥 되게 일기가 어떻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라는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subjectivity, 주체성에 의해서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뒤에 거 구조 잘 보세요. 컴마 위치 그리고 컴마 위치 전부 다 무슨 용법이 되겠죠? 그렇죠? 얘네 둘 다 계속 용법이죠. 여러분 계속적 용법은 항상 어디에만 쓴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부연 설명이죠.
즉 이 부분을 힘줘서 읽어야 된다, 읽지 않아도 된다? 꼭 힘줘서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인 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현대적인 이제 뭐냐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주체성에 뭔가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근데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c가 되겠죠. application A to B가 되겠죠. 이 이성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했냐면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적용했다. 즉, 이성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통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또 이게 뭘 또 가능하게 했냐면요. 새로운 지식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일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일기가 어디 있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인의 뭐냐 한 사람의 주체성에 있어서 되게 주체성 형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모든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또 일기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기라고 하는 것이 센트럴 메디아였대요. 중심 메디아였대요. 근데 이 중심 메디아인데 어떤 중심 메디아냐면 이거는 수식절 콤마 안 찍고 붙어 있는 거니까 붙여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중심 메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Enlightened and free subject. 어떤 깨우치고 자유로운 주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깨우치고 자유로운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위쪽의 문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죠. 이성과 비평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이해를 좀 하고 새로운 지식도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사람 똑똑해졌다는 얘기야. 아주 그냥 정말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중첩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 데이 프로브, 여기서만 데이는 뭘까요? 이게 당연히 일기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센트럴 미디어라고 했죠. 이게 도대체 미디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걔가 뭘 제공했다? provide space. 어떤 공간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그 공간이 뭐다? 이 미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다 써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쉽게 요즘 현대사회를 따지면은 여러분 그냥 SNS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SNS에 자기 사진도 올려놓고 자기 일상도 올려놓은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일종의 그것도 미디어잖아. 그렇죠. 꼭 우리가 전통적인 그 개인적인 노트 같은 형식의 일기만 아니라 SNS도 요즘 일기 형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셔서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죠. 자, 봅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봤더니 desperate entries라는데 이질적인 entry라고 하는 입력이라는 얘기인데 이질적인 입력 뭔 소리야? 어떤 이벤트, 사건들, 어떤 우연들이라고 하는 것이 렌더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인사이트와 나레이티브로 만들어진 어떤 통찰력과 이야기로서 만들어진대요. 자기 자신, 어떤 한 사람의 자아에 대해서요. 시간이 옛날에 썼던 걸 다시 읽어봤더니 옛날에 썼던 이런저런 일들 이제 이불킥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건들 기타 여러 가지 발생했던 우연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옛날에 어렸을 땐 이랬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Allowed for formation of subjectivity. 그렇죠? 주체성을 형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이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기라고 하는 것이 주체성 형성에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계속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in that context.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읽어봤더니 어쨌든 옛날에 일을 다시 읽어봤더니 나에 대한 이야기가 통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주체성 형성을 한대. 자,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the self,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만들어지고 탐구된대요. 말을 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말을 가지고 탐구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일기를 얘기했죠. 일기를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체성이 성립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일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되게 개인적인 것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겠죠. 위쪽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거잖아. 그렇죠? 왜 여기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어디 가서 write daily about her whereabouts and feelings and thoughts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것을 쓰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렇죠?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 요런 거는 독해에 써서 일종의 스킬이죠. 허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똑똑이죠. 똑똑이들은 여러분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렇죠. 주제를 반영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똑이들 항상 주제를 반영한다. 이 똑똑이가 하는 말로써 똑똑이가 하는 말에 따르면요. 어떤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뭔 소리지? 뒤에 문장 보니까 뭐라고 하죠? Making self.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오게 되겠죠. 왜? 모든 문장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한 사람을 in private sphere, 어쨌든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만들므로써 또한 뭐 한다고요?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올소랑서 소재가 바뀐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요. 어떤 대상? 그렇죠. self inspection and self critique. 자기 점검과 자기 비평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고스란히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여기에 등장을 해요. 여기에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요 말 있죠. 약간 색깔 뭐냐 이 형광펜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형광펜으로 무슨 색깔로 바꿀까? 형광펜으로 제가 좀 바꿔서 색깔을 표시해드리면요 구분이 좀 편하게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요거 자체가 그냥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써놓은 이야기를 다시 읽어봤더니 아 그렇죠. 다시 읽어봤더니 뭐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어떤 통찰과 이야기를 발견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냐 이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내 일기라고 하는 나만의 세상에서 이제 다시 나만의 세상에서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나의 옛날 이야기를 보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막 공개적으로 까발리듯이 뭐냐 공개적으로 까발린다기보다는 즉 나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해놓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의 일기장을 이렇게 펴놓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었어 라는 식으로 그렇죠. 마치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자료들을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나 옛날에는 되게 못된 애였었구나. 아니면 옛날에는 되게 의기소침한 애였었는데 나 지금 이렇게 변했어. 등등등등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비평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반적인 내용은 뭐죠? 일기는 되게 뭐다? 그렇죠? 주체성을 갖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주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되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아래쪽에 뭐가 되겠죠? 다시 읽어봄으로써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 자신은 뭐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주체성이 만들어진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 자신의 세계에서 나의 일기장 안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만들었더니 즉 나를 저 앞에다 놓고 보는 대상으로 봤더니 자기 점검하고 나의 비평, 자기 비평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나 자신이. 그쵸?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럼으로써 뭐 한다고요? 우리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자, 이렇게 내용만 파악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잘 봅시다. use writing. writing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문에서 따지는 건. 그쵸? 지문에서 바탕으로 하면은 일기죠. 이게 뭐가 된다요? reflecting oneself. reflect 한다는 얘기가 뭐야? 자기를 비평해보고 자기를 점검을 해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답은 그냥 1번이겠죠. 나머지 거 왜 답이 안 되는지 봅시다. 다른 사람 거 읽자는 얘기가 있어 없어? reading others diaries.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나오잖아. 다른 사람 거 읽자 다른 사람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 없잖아. 그렇죠? 요거 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exchange feedback. 아니 무슨 서로 피드백 해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 process of writing. 이게 글쓰기에 관련된 글 자체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멍멍이 소리죠. alternate이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다고 to present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 이건 다중인격체라는 얘기잖아. 내가 얼굴에 가면 쓰고 살자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 전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자, develop topics for writing. 자, 여러분 이게 글쓰기 주제를 한번 발전시켜보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일기 얘기잖아. 일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나오죠?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소거만 하시면 정답률 무조건 100%가 나온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여러분 읽었으면은 일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체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인가 보다. 근데 아래쪽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일기에 대해서 일기와 주체성에 관한 얘기야. 이 지문 전체를 그냥 일기와 주체성에 관련된 얘기다라고만 파악을 하셔도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풀린다고요. 정확하게 실수 하나도 없이. 나머지 건 아예 지문에서 언급 자체도 하지 않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면 이 내용 전부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일단 개념 강의 때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개념 강의 때 끝났으니까 여러분 교재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풀이 빡빡하게 해보시고요. 문제를 다 푸시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는 다 제공해드린다고 했어요.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자,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나와 독해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독해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읽고 선별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요지 파악, 네 번째 시간 요지 파악 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오늘 개념 강의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